뭔 소리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거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깊은 물에선 어떤 소리가 나더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 스스로를 떠들어 알리지 않는다. 이처럼 자랑거리도 드러내지 않을수록 그 가치가 보존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왜 외로워질까요? 이유는 의외로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문득 되돌아보면 우리는 살아온 세월 속에서 크고 작은 자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생의 성취, 자식들의 성공, 손주의 대학 입학까지 인생의 황혼기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필수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은 살아온 세월이 길기에 자랑거리도 많지만 그만큼 상처받을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훌륭한 것을 이루었어도 자랑이 지나치면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쓸쓸함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한 때에 자랑으로 상대방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나이 들수록 절대해서는 안 될 입방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자랑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주위에 사람이 몰려들 것입니다. 더불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운도 함께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 우리 옛말에 팔불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일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죠. 그만큼 자식 자랑은 예로부터 지양해야 할 행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가 노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할 때 자주 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한 노인은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 미국 기업에서 일해요. 연봉이 한국 돈으로 10억이 넘어요. 매년 미국으로 초대해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인데 이번에 병원을 크게 개원했어요. 사위는 대기업 임원이고 손주들은 모두 영재 교육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노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대단하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거나 경제난에 시달리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내 아들은 5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자기 집 하나 없어서 매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에게 자식 자랑은 얼마나 잔인한 말일까요? 더구나 노년기에는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실패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 자식 자랑은 더욱 큰 상처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자랑에 자식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나는 항상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남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에서 저를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연봉이 얼마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난달에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잘렸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패자가 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요. 결국 그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연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자랑할 때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진짜 저는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운 평범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성한 독립체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을 여전히 소유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자식 자랑은 종종 다른 형태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 간의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여 형제 자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의사인데 작은 아들은 아직도 변변치 않아라는 식의 말은 자식들 사이에 깊은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목과 안정입니다. 그런데 자식 자랑이 오히려 그 소중한 가치를 해치고 있다면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대신 다른 사람 자식들의 작은 성취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노년층이라면 젊은이들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여기는 대신 그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바른 인성을 갖추었는지,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돈 자랑. 제 지인 중에 김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0년 넘게 자수성가해서 큰 회사를 일군 분이죠. 그는 은퇴 후에도 은근히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지난달에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 아들 장가 보내야지. 통장에는 항상 5억 정도는 남겨놔야 갑작스런 일에 안심이 되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동창회에서도 그가 오면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롭지 못한 다른 노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지만 퇴직금으로 겨우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했는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내게 된 것이죠.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은 많았지만 정작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돈이 많다더니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해? 라는 비아냥만 돌아왔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의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평소 돈자랑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라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 돈 많은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부잣집 손자라 앞으로 걱정 없겠네라는 시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위로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왜 그 돈이 사장님을 고생시키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쩌면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 때문에 행복을 잃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사실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자랑이 가져오는 불행을 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식들에게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자식들의 유산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는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가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부모님의 무심한 돈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말할수록 줄어들고 침묵할수록 불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돈자랑은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자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세 번째, 과거 자랑.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내가 30대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군대 시절에 나는 해병대 수색대였어. 회사에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갔어. 제 형님도 그런 편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랑하셨죠. 처음에는 형님의 자부심이라 생각하고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되었고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형님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자랑은 사실 현재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삶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노년기는 특히 과거 자랑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현역에서 물러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신체적 능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활기찬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눗방울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지만 손을 내밀면 금세 터져버리고 맙니다. 겉으로는 휘영청 아름다워도 진짜는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 자랑도 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저 현실 도피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록 과거만큼 활기차지 않더라도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청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8세 이준구 할아버지는 과거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분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 회사 해외 사업부를 맡았을 때는 말이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 라는 식이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은 처음에는 들어줬지만 점점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과거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중구 할아버지는 회의적인 태도로 참여했지만 점차 화분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뒤로 옛날 얘기를 줄이고 자신이 가꾸는 식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화에 새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향이 나는지 참 신기하네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시 그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대화가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고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작은 기쁨에 더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랑의 문제는 대화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얘기만 들어주길 바란다면 대화 자체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세대 간 소통을 할 때 과거 자랑은 큰 장벽이 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라는 식의 비교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소위 꼰대 노친네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은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피어나는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노년의 품격은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따뜻한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노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맥 자랑. 내가 S그룹 회장과 대학 동기야. 우리 며느리 큰아버지가 판사라고. 다음 주에 구청장과 만나기로 했어. 사실과는 상관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노인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맥 자랑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랑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연고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자신의 직접적인 인맥뿐 아니라 자식이나 손주를 통한 간접적인 인맥까지도 꽤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유명인과 어떤 친분이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놀라곤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 사람도 아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인맥이 있다면 굳이 말로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유명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도 함께 줄어들게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내가 대학병원장과 친하다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수술이 필요할 때 그 친한 원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수술은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진료의사가 집도했고 입원실에서도 당연히 다른 환자들과 형평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자랑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많던 대단한 인맥들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맥 자랑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실제 인간관계를 해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결국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진정한 친구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위나 명예, 부를 떠나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인맥 자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면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과 교류하니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노년층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해온 우리의 삶 자체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굳이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맥 자랑은 특히 노년기의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위는 대기업 임원인데 너희 사위는 뭐하니? 하는 식의 자랑은 자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특히 손주들까지 이런 비교의식에 노출된다면 사촌 간에도 불필요한 경쟁과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인맥보다 진실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아닐까요? 진정한 인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은 굳이 자신의 인맥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의 진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다섯 번째, 배우자 자랑. 제 절친한 친구 중 한 명, 박인수는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수는 모임만 있으면 늘 자기 아내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칠첩반상을 차려줘. 요리 솜씨가 여전해서 다른 집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 이런 아내를 둔 내가 장가는 잘 갔지. 처음에는 다들 기꺼이 웃어주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서로를 아끼는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자랑은 다른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친구들이나 오랜 불화로 별거 중인 부부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의 아내 김 여사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마음속에 큰 무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 많이 힘들어요. 관절염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요. 젊어서부터 남편이 저를 완벽한 아내라고 자랑하니까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자랑할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혀요. 나도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인데 당신의 자랑 속에 나는 아직도 40대예요. 이런 고백 후에야 박인수는 자신의 자랑이 그동안 얼마나 큰 짐을 아내에게 지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자랑이 오히려 그녀를 병들게 한 것이죠. 사실 자신의 배우자를 자랑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50년 동안 함께 산 부부라면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이혼까지 생각했던 그 순간도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런 진실한 모습은 감추고 마치 천국 같은 결혼 생활만 자랑한다면 그것은 다른 부부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비교 의식이 생기고 결국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배우자의 건강이나 성격 변화로 인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다른 부부의 행복한 모습만 자꾸 비교하게 되면 더욱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를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렇게 훌륭해. 사실 그런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이라는 숨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론 당신 배우자는 어때요? 라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간접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인정하되 그것을 과시의 도구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함께 노년을 보내는 황혼의 동반자라면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은 남들에게 자랑하는 전시품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밖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특히 40년, 50년 함께 한 동반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랑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교가 숨어 있지만 진정한 표현은 상대방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의 작은 빛을 먼저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얻습니다. 불경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향기는 저절로 세상에 퍼집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남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은 지혜의 전수자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랑보다는 경청을, 비교보다는 격려를, 과시보다는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일이 많아집니다. 명예도, 욕심도, 때로는 젊은 날의 힘까지도. 그러나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길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워진 자리에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랑에 마음 아팠던 기억 혹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던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의 주변을 먼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늘 건강한 노후를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